어렴풋한 기억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네 가족이 안방에서 다 같이 잤던 걸로 기억을 해요. 처음 생각나는 건 안방이에요. 엄마랑 아빠랑 5살 여동생까지 네 식구가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막 흔들어 깨웠어요. 준호야, 일어나. 빨리 옷 입어. 원래는 제가 입게 두셨거든요. 독립적으로 키우시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제가 입게 두셨는데 거의 순식간으로 저한테 이 옷을 입히시고 저희 새들어 사는 방 형 방문을 두들겨서 당시 작은 방엔 대학생 형이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형 품에 여동생을 안기고 온 가족이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엄마 아빠가 갈팡질팡 하셨던 것 같아요. 한참 만에 아빠가 소리치셨어요. 위로 올라가. 얼른 옥상으로. 내려가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하고 저하고 동생하고 손잡고 옥상으로 올라가라고 판단을 하셔서 준호네 집은 우암 아파트 나동 맨 꼭대기층이었거든요. 계단은 이미 화염에 휩싸여 있고 대피할 곳은 옥상뿐이었습니다. 그때가 새벽 1시경. 옥상은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뭐 다들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우왕좌왕하고 있었대요. 준호네 아파트는 그 가나다 세계동이요. 날일자 형태로 건축된 아주 특이한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 동 사이에 또 작은 난간이 있어서 옆동으로 건너갈 수가 있었대요. 자, 지금부터는 옥상 위의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옆동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먼저 넘어간 아저씨들이 손을 잡아줘서 하숙생 형이랑 여동생까지 차례차례 난간을 넘었죠. 그냥 제 생생한 기억으로는 담 하나를 넘어갔어요. 손을 잡아가지고 그 담벼락으로 넘겨가지고 저 거기 넘어가서 보고 있는데 이제 엄마 아빠만 넘어오면 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두 분이. 보니까 두리번 뭘 찾고 계세요. 그땐 몰랐습니다. 아빠가 뭘 찾고 있었는지. 아빠, 빨리 오세요. 그제서야 아빠가 고개를 들고 준호를 쳐다봅니다. 그 표정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해요.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올려다 보시면서 준호야 좀만 기다려 하고 내려가셨거든요. 데려갔다고. 내려가신 다음에 이제 그냥 계속 그래서 왜 엄마 왜 안 올라와 아빠 왜 안 올라와 라고 하는데 왜 안 오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안 올라오시는 거예요. 두 분이 왜 다시 내려갔는지, 아빠가 손에 들고 간 건 무언지, 그때 준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처음에 자기라면 안 내려갔을 거야라는 게 네네. 저 얘기죠. 아, 네네네. 자, 그때 그 준호 마음이 어땠을까?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엄마가 언제 오냐 그랬더니 엄마도 아저씨랑 같이 올라올 거니까 걱정 마 하다가 그리고 나서 뭐 시간이 진짜 얼마 안 흘렀을 것 같아요. 갑자기 정말 고요해졌거든요. 고요하다가 화강팡 하면서 이제 쫙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행인 게 제가 있던 부분은 있었고 앞에 이제 무너진 앞쪽 부분은 이렇게 쭉 꺼져 있는데 아파트 밖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튕겨져 나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 준호 남매가 서 있던 바로 코앞에서 옥상 바닥에 갈라지더니 밑으로 꺼지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날 아파트가 무너졌다는 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충청북도 청주에서 충격적이고 또 어처구니 없는 아파트 화재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공중에서 내려다본 청주 우암상가 아파트 붕괴 현장입니다. 마치 엄청난 폭격을 당한 전장의 폐허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새벽 2시 13분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나면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천둥 같은 소리가 연달아 들렸다고 했죠. 그 정체가 뭐였을까요? 아 진짜 뭐가 터졌나? LPG 가스통 소리였답니다. 호스가 불에 녹아내리면서 가스통 10개가 연달아 폭발을 했대요. 열 개나. 아 아 근데 네. 가스통이 폭발했다고 건물이 무너지나? 아니, 그래서 이제 불이 화재가 나서 가스통이 터질 수는 있는데 그 가스통 때문에 5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졌다는 거는 사실 좀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 우암 아파트가 뭐 특별히 뭐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그럴 들거든요. 수밖에 없네. 네네네. 나중에 밝혀진 일입니다만 아주 부실한 아파트였답니다. 뭐 기둥도 골조도 부족했고요. 콘크리트에 시멘트는 없이 자갈만 가득한 모습이 확연합니다.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아래층과 위층을 연결해주는 철근 기둥 자체가 서로 이어지지 않고 층마다 끊겨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를 대체 누가 만든 거죠? 어처구니 없게도 건설업자 4명은 면허도 없이 건설업 면허를 빌려 이 건물을 지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처참한 사고 현장은 아이를 업은 채 대피하다 숨진 어머니와 아들, 손을 잡고 숨진 할아버지와 손자 등 가족이 함께 목숨을 잃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날 희생되신 분들이 모두 28명. 그 안에 준호 엄마, 아빠도 있었습니다. 돌아가셨구나. 내려가지 마시지. 아, 근데 그런 귀한 아이들을 남겨두고 엄마 아빠는 왜 불이 난 건물로 다시 내려갔을까요? 윤종순 씨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 짝에 문 두들면서 막 그저기도 했어요. 준호 아빠가. 대문 막 두들면서 얼른 저기 그 옥상 위로 얼른 피신해라고 저기 걔뭐요. 그래 저기 소방 부족 된다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아버지가 무너지시니까 천장을 이렇게 받치고 계셨나 봐요. 받치다가 너무 힘을 주니까 이제 여기가 실핏줄 뭐 이런 것들이 다 먼저 터졌고 그 옆에 어머니가 있어서 어머니 이제 깔리실까 봐 그러신 거 아닌가. 어머니도 이제 손상이 많이 돼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커가면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라는 게 이제 이미지로 떠오르니까 나중에는 좀 충격이 있었죠. 예. 위에 옥상에 있는 남매들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로지 한 목숨 더 구한다 이 생각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자기 애기들은 네. 일단 옥상으로 보냈으니 네네네. 한 집이라도 더 깨워야 된다 이 생각만 들은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준호 씨가 그 상황에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는 점이 바로 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했죠. 뭐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했죠. 그 선택에 대한 원망보다는 그냥 옆에 없어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옆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하면 더 강했죠. 당시에 신문 기사가 있거든요. 석군 씨가 한번 읽어볼래요? 네네네네. 아 네. 여기. 네네네네.
주민들에 따르면 나동 501호에 살던 황종은 상사는 이날 오전 1시 30분쯤 아들, 딸을 일단 대피시킨 후 아파트가 무너지기 10분 전쯤 안으로 들어가 쇠파이프로 잠든 이웃집 문을 두드려 10여 명을 대피시켰다. 그러니까 군인이셔가지고 더 특별히 그러셨겠네. 자, 준원의 엄마 아빠 어떤 분인지 가족 사진 한번 볼까요? 아, 네. 야, 이게 아버지시고, 이게 엄마 아빠겠지. 네네. 이게 이게 준호, 준호고. 네네네네. 아니 그 아주머니가 아빠 닮았다고 하더니 그러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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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어머님은 미인이시네. 사진 보니까 더 가슴이 아프네. 아휴. 준호 아빠는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공군 상사.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다들 황상사, 황상사 이렇게 불렀대요. 준호 엄마, 친오빠가 같은 공군이었답니다. 좋은 사람이다 싶어 소개했겠죠. 그 사고 나기 10년 전 결혼해서 준호 남매를 낳았습니다. 황상사는 영락 없는 뭐 딸 바보, 엄마는 또 아들 바보였대요. 아이들에게 남은 다음 기억은 바로 장례식장이었어요. 나만 어린이나 그거 어디가 왜 나를 보고 처음에는 나를 보고 저렇게 울지? 라는 게 지금 생각하면 제일 강했었고 느낌적으로 좋은 느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왜 나를 보고 울까? 어쨌든 간에 그 운다는 게 아무리 어렸어도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한테 계속 귀로는 들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불쌍해서 어떡해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두 분 다 이제 돌아가셨다는 이제 볼 수 없다는 거를 아니까 그냥 엄청 울었던 날이죠 그냥. 예. 네, 아줌마들, 뭐 할머니, 뭐 왜 나를 보고 울지? 하는 그 어리둥절한 어린 준호의 표정이 돌아가셨다는 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좀 가혹하네요. 아이들한테 또 저런. 이 사연이 알려지고 부부에겐 의인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이 어린애들한테 의인이란 단어가 와닿긴 했을까요? 의인이라는 뜻도 몰랐을 것 같고 모르죠. 부모님이 의인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없어졌고 없다는 게 가장 크겠죠. 의인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언제부턴가 하늘에 있는 엄마 아빠와 연결이 돼 있는 느낌이 자주 들더래요. 그냥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조금 이기적인 행동을 할 때 뭔가 거기에 걸맞는 벌을 꼭 받더라고요. 좀 이기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꼭 물건을 잃어버려요. 아껴둔 물건을요. 아니면 더 큰 손해를 본다거나 나쁜 짓 했다고 아빠가 혼을 내시는 것 같았거든요. 준호 씨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불쑥 나타나는 것 같았답니다. 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다가 너무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와이프가 처음 저희 집에 인사 온 날도 조금
그런 이상한 일이 있었고. 아내하고 한창 연애하던 때예요. 이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가족들한테 처음 인사를 시켰어요. 자리가 끝나고 아내랑 같이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를 타자마자 아저씨께서 내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그 남자분 얼굴에 부모복이 없네요. 얼굴에 부모복이 없네? 예, 없으시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참 희한하죠. 준호 씨는 자꾸만 끌리더래요. 왠진 모르겠는데 택시 기사님한테 마음이 가더라고요. 얘기를 더 듣고 싶었고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저한테 뭔가 앞으로 약간 어떻게 뭘 피하고 뭘 어떻게 하고 살아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뭐 사업은 하지 말고 한 직장에 좀 오래 다니고 뭐 이런 말씀들, 그리고 30분 넘게 기사님 얘기를 듣다가 아내 집 앞에 도착했어요. 막 내리려는데 기사님이 아내한테 한마디를 했어요. 그날 기억은 되게 와이프랑 저랑 좀 생생했던 것 같아요. 조금 와이프한테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다가 택시를 타줘서 고맙다고? 아무튼 그러고 택시를 내려서 이제 서로 뭐지 하고 쳐다보다가 근데 택시가 갑자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고속도로라서 이제 들어갈 데도 없고 하는데 뭐 어디 갔지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뭔가 그래도 며느리 왔다고 보러 오셨나? 야,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참 희한하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가셨다고 상상할 만하네요, 정말. 그죠? 네. 소신아 아버님이 살아 계세요? 저희 아버지도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요? 이제 아버님 돌아가신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어. 근데 이제 결혼하는 걸 외아들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결혼하는 걸 못 보고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살아가셨을 때 손자 손녀를 보는 걸 되게 원하셨는데 그걸 못 보여드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신 게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항상 그건 이제 마음의 짐으로 남아 있고 좀 죄송함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버님도 네. 며느리 보면 고맙다. 어르신네들 하듯이. 그렇죠, 네. 네? 그러실 수 있겠죠. 이야, 어쨌든. 그런데요. 준호 씨 부부가 이 10년 동안 망설여왔던 일이 있대요.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거의 지금 10년 차인데 이제 아이 갖는 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배제를 했었는데 친부모에 대한 부재가 조금 솔직히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이한테 좀 잘해줄 수 있을까? 그랬던 준호 씨가 지난해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내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진짜 축하합니다. 야, 축하합니다. 그런데요, 아이 출산을 코앞에 두고 또 한 번 운명 같은 일이 생겼답니다. 이 방송 나가는 시점이 딱 아이가 태어나는 때라는 거예요. 잊고 살았어가지고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일이 거의 없는데, 이번에도 조금 새로운 가족이 생기니까 이런 게 갑자기 생긴 건가? 야,
석훈 씨.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야,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하게 좀 필연으로 엮이는 것 같고 이게 참 희한하네요. 이 준호 씨의 인생이. 준호 씨 나이가 이제 40인데요. 네. 곧 태어날 아이에게 준호 씨는 이 말을 꼭 하고 싶다고 합니다. 너한테만 좋아서 좋다고 좋은 게 아니야. 뭐 다른 사람한테 좋은 행동을 하는 것도 너한테 좋은 거야. 나만의 이익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이 가르쳐주는 아빠가 될 것 같아요. 예. 나중에 이제 아이한테 뭐 할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셨어. 이런 이야기 뭐 같이 볼 수 있는 거고. 왜냐면 저도 영향을 받았듯이 제 아이도 좀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멋있다. 아,